안녕하세요. 최근에 김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CPU 최고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니터 보시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명이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내구성이라는 것도 있고 현실적인 또 수명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2010년식 현대자동차 YF 소나타 20만 킬로 주행한 자동차가 수명이 언제까지냐고 묻는다면 A라는 사람은 벌써 14년이나 되었으니 이제는 폐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고, B라는 사람은 20만 킬로가 되었으니 위험하다고 하실 수 있고요. C는 아직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D는 고속주행으로 20만 킬로를 운행했기 때문에 50만 킬로까지는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F는 택시는 80만 킬로, 100만 킬로까지 타는데 아직 20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다면 아직 말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 B, C, D, F 이 모든 사람들의 주장이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수명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수명에 대한 근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에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내구성이 버텨줄 수 있는 기간, 또 잔존 가치가 살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집필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고대장이 현재 팩토리 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최고기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PC 케이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최고기에는 CPU가 장착이 되고 또 메인보드, 파워, 이런 여러가지 부품들이 장착이 되는데요. CPU는 AMD사의 라이젠 9 790X 모델 혹은 7950X 3D가 장착이 됩니다. 라이젠 9 790X 3D 게이밍 프로세서의 이런 상승 스펙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성능에 대해서 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장나지 않더라도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수명의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갤럭시 S라는 옛날 2010년 초반에 나왔던 스마트폰이 고장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너무 느려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도 수명의 종류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식 채굴기처럼 빠르게 신제품이 나오면서 성능이 향상한다면 그것 또한 수명 종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관점에서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CPU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벤치마크 사이트들이 있지만 위 사이트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많은 코어와 스레드가 유리하기에 AMD 라이젠 시리즈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두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점수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이 약 63,000점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어느 정도로 점수가 올라가는 CPU들이 출시가 되는 것일까요? 7950X의 바로 전세대 제품은 5950X입니다. 이 5950X는 2020년 11월 정도에 출시를 하였는데요. 이 제품의 CPU 벤치마크 점수는 약 45,000점입니다. 단순하게 CPU 벤치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PU 제조사들이 벤치마크에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개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5950X 다음 출시한 7950X는 CPU 벤치 점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약 1.4배 정도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7950X 이상의 성능을 가진 CPU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스레드니퍼라는 제품들이 있었고요. 현재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찾아보면 3975WX라는 스레드니퍼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클럭은 더 낮지만 스레드가 더 많아서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더 비싼 것이 사실이지만 점수가 비슷하기에 제가 가지고 와 봤고요. 스레드니퍼는 아직도 많이 비싼 제품이지만 최고 대장은 테스터와 최적화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씀만 드리지 않고 최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3975X를 테스트한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기존 구매자를 위한 데이터 보호로 공개드리진 않을 겁니다. 출시가 2020년 4분기이며 또 790X의 출시는 2022년 3분기인데 약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제품입니다. 물론 최고 성능이나 실제 성능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점수가 같으니 동일하다고 가져가고 중고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75의 중고 가격은 아직도 250만원이 넘습니다. 7950X보다도 훨씬 더 비싼 상황입니다. 이 뜻은 3975WX의 수요가 아직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성능 CPU의 수요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고성능 스레드 리퍼급 CPU는 아직 일반 프로세서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의 발전이 더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5950X의 CPU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50X는 출시 당시 799달러에 출시가 되었으며 7950X는 5950X에 비해 100달러 내린 699달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590X는 현재 790X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시장에서 약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검색해본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CPU가 아직도 구매 이후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 50만원의 잔존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면, 또 790X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2022년 11월 정도 출시된 790X는 2026년 4월까지 다음 신형에 나와 있더라도 CPU의 잔존 가치로만 약 50만원 정도의 잔존 가치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5950X의 한 세대 전 모델, 그러니까 즉 790X보다 두 세대 전에 나왔던 모델 3950X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5만원 내외의 중고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GPU처럼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구매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처럼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한다면 잔존 가치가 폭락하는 일이 드물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성능이나 중고 시세에 따른 잔존 가치의 수명은 제가 보수적으로 판단하기에 최소 2세대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면 약 5년 정도는 채굴하는 데 있어서 성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인데요.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인텔의 공식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CPU 수명은 어떤 공식으로 나와 있는지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M 수치는 인텔에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하지만 인텔에서 근거로 20, 30년 정도 테스트를 한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최소값, 최대값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대입해보면 24시간 CPU를 풀로 동작시킬 경우에는 3년 정도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더볼팅, 냉각 작업을 하게 된다면 수명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보통 팩토리 코인 채굴장에서는 환풍기와 공랭으로 채굴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굴 대장 채굴장에서 운영 중인 팩토리 코인의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 대장에서 운영 중인 채굴기 온도인데요. 2024년 4월 11일 18시 기준입니다. 현재 가장 높은 온도가 약 74도, 클럭은 4.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채굴장의 CPU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CPU고요. 화면이 작으실까봐 또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온도가 8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것도 스로틀링이 걸려서 99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89도로 강제로 낮춰놓은 거라고 합니다. 클럭은 4.4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3.6에서 4.4 사이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품이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을 저하시키면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장 수명에 대한 이슈로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최대 5.2에서 5.4 사이로 세팅된 채굴대장 채굴장 기기보다 타 채굴장 클럭은 4.4에서 3.6 사이라면 성능이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성능만 20% 차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20도 이상 더 높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내구도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채굴대장은 같은 환경에서 더 낮은 온도를 유지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 더 높은 온도로 더 낮은 클럭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공식에 따르면 현재 온도와 정상 온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수명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높다면 그것은 수명을 더 빨리 촉식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1만 킬로마다 엔진오일을 갈아주고 볼트를 조이고 닫고 해야 오래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굴기는 온도가 낮게 유지되면서 성능은 최적화를 해야 오랫동안 더 가동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굴대장 사무실에서 제가 최적화한 값으로 채굴을 한다면 성능이 부족해서 제품이 고장나서 채굴이 되지 않는 건 보수적으로 약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여러가지 사이트에 CPU 수명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많은 글들이 있지만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를 최저로 보장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0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50%를 감산한 부분이며, 채굴대장은 그런 감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신감이 있기에 채굴대장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항상 보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S를 무상으로 해드린다는 거고,
AS기는 절대 짧지 않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 중에 이렇게 길게 AS 해주는 업체가 아마 저 말고는 없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일부 신생 업체가 저 AS기를 따라할 수도 있겠지만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업체가 존재해야지만 AS를 해줄 수가 있겠죠. 최고 내장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내장은 타 업체처럼 한 달, 6개월 보증하지 않고요. 자신들 제품에 대해서 최대 2년 무상에 유상 5년까지 최대 7년간 AS를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CPU의 수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